안녕하세요. 다킴TV 다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가장 핫한 식욕 제제인 위고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 텐데요. 특별히 싹센다를 기존에 맡고 계시던 분이 위고비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위고비를 언제 맞아야 될지, 또 용량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싹센다와 위고비는 두 개 다 GLP-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우리 몸에 주사가 되었을 때 식욕 억제에 효과를 주는 그런 식욕 억제 주사입니다. 사실 싹센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싹센다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. 그런데 2024년 10월부터 이 위고비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위고비는 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? 기존의 싹센다와 사실 성분이 거의 동일한데 왜 따로 특별하게 더 신약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을까요? 기본적으로 위고비는 싹센다가 일반적으로 매일 주사를 맞아서 그날 하루에 식욕을 잡는다 라고 했었던 그러한 식욕 억제제였다면 이 위고비는 좀 더 간편해집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음으로써 일주일 내내 이 식욕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욕 억제 주사제입니다. 또한 싹센다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싹센다보다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더 뛰어나다라고 밝혀져 있죠. 그렇게 간편하고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많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높았고, 또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뭐 어느 신약이든 처음 신약에 나오면 가격이 좀 많이 측정이 되죠. 이 위고비도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싹센다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교감신경 확린되는 것 자체, 즉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뭐 불면이나 두근거림, 이러한 증상들, 이러한 부작용들이 너무 싫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싹센다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싹센다를 쓰셨던 분들이 위고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싹센다에서 위고비로 넘어갈 때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싹센다를 맞다가 위고비는 언제 맞아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칭을 하는 기존의 싹센다에서 뭐 위고비로, 혹은 이 논문에서 이제 위고비에서 또 싹센다로 갈아탔을 때 어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싹센다에서 위고비로 갈아탈 때는 싹센다가 매일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냥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맞을 타이밍에, 싹센다를 맞을 타이밍에 위고비를 맞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. 뭐 반대의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고비를 맞다가 싹센다를 맞게 될 경우에는 위고비가 일주일 동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고비를 맞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싹센다를 그렇게 맞아라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실 싹센다를 맞다가 위고비로 전환을 할 때 싹센다 기존의 용량 대비 위고비를 얼마를 맞아야 될까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. 그 부분이 여기 아래 표에 있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.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고요. 리라글루타이드가 싹센다입니다. 네, 사실 여기 이 리라글루타이드, 싹센다의 용량이 0.6mg일 때 대체할 만한 위고비의 용량, 세마글루타이드의 용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싹센다를 0.6mg으로 하고 계실 때는 뭐 만약에 위고비로 갈아타고 싶다,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 용량으로 시작을 하시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싹센다를 일반적으로 0.6으로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.2mm나 1.8mm가 이제 레코멘드 되어 있는데 1.2mm 같은 경우에는 0.25mg, 즉 위고비의 가장 낮은 용량으로 갈아탈 것을 권하고 있고요. 또 1.8mm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그 두 번째 용량 0.5mm로 이제 스위칭할 것을 이제 권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나는 이제 싹센다를 1.8mg을 지금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고비는 그냥 0.5mg 이것을 처방받아서 주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이런 의학적인 적용이 논문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GLP-1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 체내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GLP-1과 이 싹센다는 사실 97% 동일하고요. 위고비는 94% 정도 동일합니다. 이 싹센다와 위고비를 비교를 하면요, 거의 아미노기의 배열 순서는 거의 똑같고요. 하지만 몇 개 일부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?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싹센다를 최고치 용량으로 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, 예, 이 싹센다의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이 소화기계 부작용이죠. 특별히 울렁거림, 구토감,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고비의 최고치하 용량이 아닌 뭐 예를 들면 0.5mg 정도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렁거림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다,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,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싹센다의 최고치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도 위고비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에는 위고비의 좀 가장 낮은 용량을 그 시작 용량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처방받아서 주사를 맞으실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싹센다가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, 그럼 사실 그 하루 정도 힘든 걸로 족하는 건데,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어떻게 보면 이 간편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 제제인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 부작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안전하게 좀 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는 것이죠. 오늘은 싹센다에서 위고비로 전환을 할 때 맞는 시기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